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구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회심의 한 칼을 날렸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이들 장래 희망이 건물주다. 나에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 마침 보니까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원순 시장 한 칼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네. 24주 연속 상승하고 네. 있고, 네. 지금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이 지금 다 10억씩 가까이 뛰고, 네. 청와대 자체에서 네. 여현호 비서관이니 뭐니 중요한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승한 사람들이 탑 10이 다 10억 이상씩 지난 2년간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보니까 도저히 당신 가지고 안 되겠다. 네. 이 집값 잡을 능력이 안 되면 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권한을 대폭 달라. 예, 저에게 김영환 씨 연필 하나 주십시오. 네. 연필이 없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마침 황태순 TV에서 얼마 전에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보면은 청와대 네. 그 비서관급 이상들 보면 저희가 보면 1등 누구, 2등 누구 쭉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몇 개월 동안, 2년 반 동안에 거의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 얻은 것만 해도 10수억이 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김현미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열 몇 차례에 걸친 17차례. 오늘 18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참 많이 꺼냈네요. 네. 18차례에 걸친 그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월급이 훤해집니다. 아, 드디어 살판이 났구나.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도 11월 19일이던가요? 그 당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가 부동산 하나만 확실하게 자신 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근데 박원순 시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그만한 자격이 없다. 이제 내놔라. 박원순 시장 드디어 흔한 얘기 영국이 네임덕이라고 그러네. 저기 이제 라이징 선이 이제 네. 저물어가는 문에 대해서 네. 한방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때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그러면서 네. 농담처럼 네.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대책이 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백지 신탁해라. 청와대 신탁해라. 1급 이상 비서관들은 네. 그 주식 백지 신탁하지 말고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하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네. 받아버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제안을. 청와대 주요 비서관급 이상들은 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빼놓고 다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백지 신탁하라고. 예전부터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보면 강남에 굳이 살 필요 없다. 그다음에 근데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번에는 팔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 가서 버젓하게 좀 주중대사 오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 같은 경우 또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남들에게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떠오르는 태양 박원순과 지는 달 문재인 간에 있어서 뭘 믿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알토란 같은 내 문전 없다 뭘 팔겠습니까? 국민들 놓고 또 쇼하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이게 박원순 씨가 이제 국무회의 참석하는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며칠 있다가 국무회의 가면 대통령 이 보기 명구스러워서 어떡하나. 당신은 부동산 잡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나한테 권한을 다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네. 여기서 준거로 들은 거는 네. 베를린 시가 네. 5년간 앞으로 임대 주택에 있어서 네. 임대세를 동결했으니까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얘기지만 네. 우리 법에는 그거 할 수 없는 건데 네.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네. 앞으로는 좀 고개 숙이고 하라 이런 정말 참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역시 이런 게 있죠. 우리 요즘 길로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로틴 만든 사람이 길로틴으로 이제 보면은 거시기 멋시기 되는데 마침 참남하다는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 3년 전 조금 더 됩니다. 2016년 11월경에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수하고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니 그땐 탄핵 소추되기 전입니다. 군 통수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바로 3년 조금 전, 정확히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당시 광화문에서 촛불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믿고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신 군 통수권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불과 3년 전인데 그런 끔찍한 얘기도 했습니까?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보면 자기가 그대로 박원순한테 당하는 거네. 지금 박원순이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법제로는 뭐 공교부가 나오고 하는 건데 물론 서울시도 서울시 임대주택도 있고 네. 서울주택공사도 있지만 네. 이 얘기는 대통령한테 당신 부동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 이제 18번 안 내놨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넘겨라 이런 얘기를 한 셈이에요. 똑같이 당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똑같이 당한다는 게 보면 전 옛말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시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윽박 지르고 그야말로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그때는 보면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일종의 사기 촛불, 사기 탄핵 아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참남한 짓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8 똑같이 당했네. 18번 내놓은 고날 18번을 내놔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 박원순 시장이 바로 들이받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놨는데 이게 네.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는 경문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건어는 무엇입니까? 네.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오르고 24주째. 24주째 오르고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가 가져다줄 불로소득이 수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신은 이제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대립 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그 대목만 잠깐만 다시 멋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그런데 네. 이 이야기가 네. 참 재밌게도 네. 중앙일보 주필이 네.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해가지고 네. 이 서민들을 착취하는 이 구조를 만든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냐. 네. 제가 오늘 또 김현미하고 막 쏟아내놨는데 네. 제가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이거 왜 내놨는지 아세요? 아까 황 대표가 또 공급을 줄여가지고 완전 차단해가지고 네. 강남 집값 더 오르게 하겠다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강남 사람들 강남에서 하는 노 대통령 참모들 얼굴이 또 한번 쫙 밝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아니야. 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 예.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다 틀어막으면 돼. 무주택 1주택 소유자고 뭐가 상관없이 네. 있는 대로 그냥 강한 대책을 다 썼는데 네.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은 네. 집값은 더 뛸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걸 왜 하냐. 네. 국민들 생각 안 하니까 부자들 부자 되는 거 보면은 없는 사람들 열받고 네. 그 부자들 때려 죽이겠다고 막 소리 막 질러대고 네. 18번째 그냥 매달 그냥 막 지르면 그 적대 세력들이 자기 지지층 아닙니까? 가난한 네. 사람들이 예. 똘똘 뭉치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정말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복잡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래요. 이상한가요? 조국 여러 가지 다 자기들은 재미 볼 거 다 보고 여기 지금 현재 조희연 씨인가요? 서울시 교육감 자기 애들 특목고 보낼 거 다 보내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 갔으니까 너희들은 다 보면 붕어 새끼나 가재 새끼가 살아라. 사락다리 거기서 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과격한 거 이제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규제 다 해서 지금 재개발 다 막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면 정책은 도끼를 휘둘러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fine tuning, 네. 너지. 네. 미국이라는 큰 경제를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자율 0.5% 1% 가지고 다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막 도끼를 휘두르듯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도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네. 오늘 또 더 큰 도끼 갖고 휘두른다고 이 정책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건 살살 볼륨을 줄이듯이 주파수로 맞듯이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 넛지 있지 않습니까? 살짝 슬쩍 찌르기. 밀어서 그 화장실 변기에 저 파리 그려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넣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아, 세상에 이렇게 무능하고 가격한 정부. 이건희 회장이 그 자기네 자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황모 대표를 맡겨놨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7차례 18차례 뭐 난리 벚구동 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익도 못 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못 만들면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르죠. 너 집에 가라. 자르죠. 자르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저 김영환. 근데 박원순 시장이 잘라야 된다고 지금 아니, 그렇게 자 얘기를 보세요. 하네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는 뭐 사회 불평등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사회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시키는 줄 아시죠? 왜 시킵니까?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제가 늘 여기 책이 여기 있나요? 여기 책을 여기 있네. 이 플랑크 디퀘터의 이 해방의 벽이라는 것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후에 57년까지 8년 동안 이 마오쩌둥이 하루아침에 저희 중국을 갖다가 점령했다 하루아침에 사회주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한국정치 3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보면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1%에 잘 사는 사람과 나머지 95%에 못 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강남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 딱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95%는 그야말로 이전소득,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것, 분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19번째 부동산 정책은 강남의 부자들을 이제 핀포인트에 잡아내는 건 그거죠. 그래서 8년 마오쩌둥도 그 당시에 보면 49년부터 57년 8년에 걸쳐서 야금야금해서 그때까지 자본가들 다 굴렸어요. 마지막 걔들만 딱 덜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박원순까지 너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국무회의 선거를 양까지 했는데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이거 그 개선할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그냥 마구 도끼 휘둘러 가지고 오늘 18번째 내놨는데 19번째는 그렇게 더욱더 과격한 방향으로 갈 거다 이 말이시군요. 더 과격한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보면은 흔한 얘기로 보면은 저 베네수엘라식으로 가면 베네수엘라가 결국 마두로한테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95%의 국민들은 마두로가 나눠주는 그 조그만 그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결국 보면 철저하게 다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국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안 가기를 바라는 거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도 총체적 실패로 규정되고 네. 그 권한 나한테 내놓으라고까지 이렇게 공박당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은 또 18번째 대책 내놓고 밤에 발 뻗고 잘 주무시는지 아니죠.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류와 또 박원순 류가 이제 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을 벌이겠죠. 네.